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수급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잘 안 움직이네요 지금요. 다른 눈치 보는데 뭐 미리 먼저 이렇게 뛰어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압축이 돼서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반기에 조방원전의 어떤 핫한 드라마틱한 어떤 상승의 그림보다는 하반기는 그 상승폭 자체가 아무래도 좀 완만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배당 세제 관련된 쪽으로 얘기를 나오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할 겁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에 단서를 달았어요. 세제에 대한 배당 분리과세를 하긴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지? 올라가는데 사실은 저는 계속 안 편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조정 받을 것 같은데 싶었는데 조정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한 20%씩은 빠지고 막 그러니까 보면은 기간으로 보면은 한 달 놓고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또 섹터별로는 조정을 또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끝나나 했는데 일단 미장이 조금 불안하게 끝이 난 것도 있었고요. 그런 눈치 보는 와중에서 오늘 트럼프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란을 재폭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월을 해임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사임할 거라는 얘기를 자기네가 흘리고 있고 또 그거 외에도 보면은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앱스타인 이슈를 갖다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관세를 또 세게 때릴 거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을 흔든 것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예고된 쇼크인데 환율이 떨어진 게 좀 컸죠. 네, 그 효과도 있었고 실제 가이던스도 많이 떨어졌는 하회가 됐는데도 시장은 그걸 일단 충격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서 수출주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눌렸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계속 좀 찝찝했었기 때문에 최근 한 1, 2주 정도는 아주 공격적으로 들이대지 못하고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오기는 했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그래도 아프대요 보니까. 그럼요. 그쵸.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떠셨어요? 뭐 이래서 하나씩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이사님과 같이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네, 저희가 이래서 막 5천 갈 수 있겠나 막 이런 느낌. 네, 왜냐하면 벌써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또 뭐 세제에 관련된 쪽 네. 대주주 양도세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10억으로 내린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할 겁니까? 네, 거기다가 또 이번에 배당 세제 관련된 쪽으로 얘기를 나오는데 이번에 발의할 것처럼 나오는 법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서를 달았어요. 예, 뭐 세제에 대한 배당 분리과세를 하긴 하는데 내용들 쪽에서 PBR 한 배가 돼야 되고 예, 배당 수익률을 3%. 장난하십니까? 몇 회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만약에 이거 내가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기 위해서 우리 글로 들어갑니다. 그쪽에 하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주가 올라가면 3% 떨어지죠 밑으로. 수익률 떨어지고 그치. PBR 올라가고 그럼 다른 조건 동일한데 거기 통과됐다는 이유로 배당 분리과세를 못 받는다. 이런 조건 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좀 마음이 약간 상하는 느낌? 네, 그런 게 좀 보여줘서 이제 우리 5천 가야죠.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다 통합해서 한 7월 말에 또 종합적으로 또 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또 봐야죠. 보는데 자꾸 이제 실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더 좋은 쪽으로 10억이 대주줍니까? 그거 가지고 참 좀 그래요. 네, 아무튼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다 보니 또 이게 반복되다 보니 그러면 또 한국 시장은 뻔하지 않습니까? 9개월 매매하고 끝. 네, 그리고 다시 내년 가서 또 사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네, 그런 쪽이고 관세 얘기는 뭐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예, 실적 시즌인데 일단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우리 좀 힘내게 이런 실적 보였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직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이력이 있어요. 예전에는 실적 잘 나오고도 수주잔고 조금 줄었다고 해서 뭐 10%씩 이틀 동안 막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긴 없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예상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 또 뭐 아니면 또 빠른 시일 안에 자리 잡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또 하락했던 것 쪽에 저기 보게 되면 원자력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또 급하게 하락하는 이유가 일단은 또 핑계는 지금 또 미국 되고 있는 거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일단 소프트뱅크 뭐 하냐? 또 어이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오라클이 잘못했는지 무슨 뭐 또 오픈 AI가 문제인지 뭐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돈 안 들어오게 되면 지금 데이터 센터 계약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지금요. 근데 아까 보니까 하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무슨 그 정도 100억 달러였나요? 이거 투자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1,000억 달러일걸요 아마. 1,000억 달러요? 아마도. 네, 근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네, 이만큼. 네, 근데 돈도 조달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 이거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힘 빠지는 가운데 어제 또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 그냥 급락했던 게 네. 이제 그게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그래도 오늘이 아니고 내일 가게 되면 또 AI 액션 데이라고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이걸 강하게 또 이제 요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자리 잡는지 그것도 일단 또 AI 관련된 쪽들 보니까 오라클도 시간으로 좀 빠지더라고요. 네. 관련된 회사들이 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신감을 또 불러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좀 8월 초까지 들어오는데 뭔가 좀 그동안에 그냥 괜찮아 했던 게 자꾸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뒷머리 이제 긁는 모습들 이게 시장에서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요거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수급으로 보게 되면 여기들 선물 매도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적적으로 계속 지금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도 한 9,000개까지 갔다가 뭐 절반 정도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 선물 매도가 압박되는 것은 좀 계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외국인들 이렇게 나오니까 기관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건 뭐 또 당연한 연결고리겠고요. 이런 쪽이고, 일단 강세 업종을 오늘은 찾기가 별로 좀 어렵습니다. 네. 조금 좀 힘들었고, 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의미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 들어온다라는 쪽에서 이제 이미용. 임의용, 톡신 또 호텔 종목들 정도가 오늘 좀 강했었고, 통신주는 방어주라 오른 거죠 저건. 네, 통신주 보면 우리 이사님 생각납니다. 네, 이사님이 강조했던 종목 오늘 딱 눌림목에서 네. 변화되는 것 같고요. 약세 쪽은 뭐 요즘 힘 빠지는 종목들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쪽들 들어가 있고, 네, 전력 설비는 같이 흔들렸고, 지역 화폐는 이제 세론이네요 완전히. 근데 보니까 또 소비 부양책을 또 뭐 내놓는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 저 이영훈 이사님께서 갖고 온 요 내용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사실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업종이 2차 전지나 소재 업종인데 하다 보니까 벌써 철강이나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된다는 기대 때문에 많이 오른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갖고 오셔가지고 요 얘기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제 포트를 좀 일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첫 번째는 이게 펀더멘탈의 어떤 변화보다는 센티에 이제 도움이 된 거고요. 첫 번째는 제가 7월 들어와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는 그동안 증시를 리드했던 종목들보다는 쩔어 있는 주식들을 좀 보라.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쩔어 있는 주식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쩔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트리거만 있으면은 거기에 반응을 격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화학하고 철강 쪽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을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노후화된 설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과잉 생산 억제하게 하고 뭐 이제 리튬 생산도 못 줄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처음에 반응이 있었고, 거기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 상승하면서 그 미국의 엘버말 주식이 이제 한 7% 정도 급등하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이제 붙다 보니까 같이 움직인 데다가 LG엔솔이 또 생각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네. 최근 리포트를 보면 3분기는 AMPC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흑자가 날 수도 있다고 이제 코멘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니까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첫 번째는 제가 쩔어 있는 주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이었었던 거고 그 빈집에 그 소위 말해서 수급만 조금 들어가도 격하게 올라갔는데 대표적인 데가 2차 전지 같은데 거기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급등했었던 게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가 공매가 되게 많은 또 섹터이기도 하고 반대 현상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열연강판 관련해가지고 한번 덤핑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거 판정 나와가지고 뭐 이제 조선 쪽이 어떻게 된다 뭐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냉연 쪽도 그렇고 이 철강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덤핑 판정이 7월 말 8월 중반 이내에 또 결정되는 게 있는데, 저는 요번에 알았는데 일본산 철강도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국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개선되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현대제철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포스코죠. 미국 철강소 이제 진출하는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이제 벗어나가지고 미국 현지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거기 좀 자동화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도 일정 부분 또 반영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의 어떤 개선이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조금씩 중국에서도 좀 액션이 나오고 있고, 특히 화학이나 철강 쪽 같은 경우 줄이는 걸 보면은 그게 지금 중국의 전승절 때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감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숨쉴 어떤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PBR로 얘기를 하는데 많이 저 PBR은 맞는데 사실 PBR이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주로 그 고정자산에 묶여 있는 PBR들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크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센티 개선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수반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 그게 순환매장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해설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트에 가지고 있어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원래 이런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그렇다 치고, 근데 네. 움직였잖아요. 움직이면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붙어볼 만하다. 아, 이거는 그래도 뭐 그냥 순환매로 끝이다.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 네. 1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2차전지 반등해서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올라왔을 때가 1년 전입니다. 똑같이. 그때도 중국 구조조정한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중국 시장이 강합니다. 진짜 턴하기 시작해요. 셰이텔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맞는 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2차전지만 딱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많이 원자재 전체적으로 다 네. 소재 쪽들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 같아요. 일단은 P가 올라오는 거 인정. 근데 모든 산업의 핵심은 P와 Q가 같이 올라야 됩니다. Q가 같이 올라와야 추세적으로 강하게 갑니다. 안 그렇게 되면 P만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쭉 가다가 와 환호했다가 갔다 왔다가 또 힘 빠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통해서 산업의 방향을 잡았으면, 그다음엔 그러면 압축된, 그러니까 10개 있던 회사가 5개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급 라인들이 압축됐고, 그럼 가격은 턴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Q도 받쳐주게 되면 산업은 바로 턴한 게 나오겠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직 Q가 확인되는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저는 따라갈 생각은 일단은 없고, 아니면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에서 대응할 때는 지금보다 약간 좀 주춤한 시점들 이래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철강 쪽에서는 후판 관련주 있죠. 그거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조정이 가격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걸 이제 조선주의 조정의 빌미로 삼았었는데 막상 그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 좀 뭐 후판 뭐 당연히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많겠지만 그거 말고 중소형 쪽의 그 회사, 예, 그 이동국 선수가 축구할 때 잘했잖아요. 네, 그 회사, 예,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게 지금 과연 그것까지 맞춰서 방해 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계속 공격 좀 확 늘려야 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뤄볼 거는 저희 아까 이제 그 시장 매매 동향 볼 때 우리 한상희 위원님도 삼양식품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김민수 대표님 또 가져오신 게 소비재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가져오신 게 있어서 그거 보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자료이긴 한데 HSBC에서 한국 소비재에 대한 섹터 투자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아쉬운 거는 저희가 좋아하는 삼식이 삼양식품 네. 꺾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네, 그래서 좀 아쉽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이제 지난주 조정의 빌미였죠. 네 그렇다고 하는데 내용들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분기에 좀 슬로우할 거라고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삼양식품에서도. 근데 그걸 가지고도 만족을 못 하시나 봐요. 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일단 그게 실적이 발표되고 어차피 이제 본격적으로 밀양공장의 성과가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오늘 또 아까 오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미국인지 어딘지 마트에서 그 까르보나라 그거를 박스를 가져와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띡띡 찍는데 이만큼 쌓아놓고 그렇게 찍는 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를 또 되게 선호하는 데가 많대요. 그러니까 좀 맛은 먹고 싶은데 너무 매워서 못 먹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선호하는 쪽이 있는데 그건 공급이 잘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그 앞으로 삼양식품이 할 일이고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코스피가 30% 올랐는데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26% 올랐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선반영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은 대부분 컨센서스 미달 예상. 첫 번째는 관세일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 그러니까 이번에 HD현대일렉트릭이 보여준 거 똑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아마 미국이었었으면은 뭐 팩트셋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조정시켰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보니까 지금 거의 유지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안 안 하고 그냥 추정치가 그대로 나온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미스가 보인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까?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삼양식품은 하향했고 KT엔진은 바이로 유지를 했고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담배 팔아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가는 이 과정을 이제 또 설명을 좀 해줘야겠죠. KT엔진가 이제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CJ제일제당도 바이는 있는데 실적 추정치는 한 6에서 7% 하향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다른 거보다 풋 부문 쪽, 근데 지금 CJ가 이걸 바이오 쪽이라고 하는 쪽가 사료죠. 이쪽을 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보유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런 쪽에서 시작은 뭐 이 정도 추정치는 하향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 올해 선행 PR을 26배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캐파 증설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시장은 그러니까 HSBC는 이미 반영돼 있다. 근데 시장은 그게 만약에 반영됐을 때도 26배가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양식품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변동수 커질 것 같고 나머지 뭐 오리온, 동신 뭐 그런데 하이트젤로가 바이네요. 네, 일단 더우니까 맥주 많이 마신다는 거겠죠? 적셔. 네. 이거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아직 죄송합니다. 사운드 효과까지 좀 냈습니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한 잔에 한잔 하시고 싶은가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럼 삼양식품이 저만큼 갔으니까 농심을 사야 된다 라는 쪽들인데 제대로 반응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보니까 오늘 농심에서도 전략을 바꿔서 그래서 신라면에 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SHI를 뭐 이렇게 막 저해서 뭐 미국 이제 우리도 수출 많이 하겠다라는 쪽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뭐 이름 바꿔서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컨센서스는 KTNG가 상회할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컨센을 하회할 걸로 보는데 하이트질로는 컨센을 제일 많이 하였는데 왜 바이가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밸류에이션이 아마 그럴 수 있겠죠. 하이트질로가 밸류가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네.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계에서라면은 그랬을 거밖에는 이유가 저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피어 그룹 대비해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혹시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최근에 그러는 게 아니라 진작했어야 되는데 매운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다가 네. 오, 드디어 네, 이제 하나씩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네. 아까 까르보나라도 드셨어요? 했고 아. 그다음에 매운맛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굉장히 또 뭐라고 뭐 있다고 많아요. 하던데요. 네네네. 해봤는데 틈새 라면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맵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난리치잖아요. 보면은 이제 유튜브는 몇 번 봤었거든요. 사실 동남아에서 할 때 그때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저러지 쟤들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다가 근데 저는 저기 삼양 같은 경우는 누군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애널리스트가 이게 한번 중독이 되면은 이게 중독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캐파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방금 뭐 홀드 의견 나오는데 요즘 홀드 의견 외국계에서 듣기 아주 적극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갖다가 그냥 이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리포트 보셨잖아요. 단서 조항 보셨습니까? 단서 조항이 삼성이 제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네. 근데 다른 리포트들은 다 그냥 삼성이 못할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사실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건 사실 그동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던 거에 대한 부담을 역시 종목 역시 또 반영을 하는 거다라는 정도로 봐야지 이게 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엔 아직은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음식료는 그러니까 음식은 문화잖아요, 문화. 네. 그렇죠. 문화는 한번 입맛이 들잖아요. 계속 갑니다.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출발은 뭐 삼양식품 그 불닭 같은 경우도 네. 젊은 층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젊은 층이 비교적 일단 뭐 동남아나 저희가 맵찔이에요. 동남아 가서 스트리트 푸드 드셔보셨? 매운 것도 생각보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베트남 다녀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서 잘하시네요. 다 네네네.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예. 네. 거기서 쌀국수 넣을 때 네. 그 뭐 들어가잖아요. 고추 요만큼만 넣어도 맛이 그냥 확. 근데 그들은 그냥 푹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운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쪽에 핫한 쪽에 더 많이 적응돼 있고 근데 그런 쪽에서 이미 갖고 있는데 그걸 좀 약간 감칠맛 나는 그러니까 닭고기를 베이스로 해서 감칠맛 나는 쪽의 매운맛에 익숙해 있다. 이거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바탕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다 자꾸 내가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이 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전히 더 인기가 효과가 있죠. 네. 예, 쉽게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맛은 쉽게 안 바뀐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봤을 때 요약을 하게 되면 뭐 다 그거 같습니다. KTNG 뭐 방어주 배당주, 삼양식품은 단기적으로 관망, 하이트진로는 리오프닝 수혜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리오프닝을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좀 이상하고. 네, 이거 그냥 성수기다. 네. 그 정도는 이해.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오리온 농심 리오프닝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일단 CJ 제1야당은 그러니까 푸드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관세 여파로 돼서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또 아마 또 실적 발표할 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외사 리포트의 의견들 보게 되면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홀드나 아니면 약간 예전처럼 막 아주 뭐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또 원래 전력기기 쪽도 한번 갖고 오려고 하다가 이제 이거 뭐 실적 나왔으니까 나머지까지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쪽들도 지금 다 꺾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목표가를 살짝 좀 다 조정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반응도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 확인하고 거기서 뉘앙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력기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사실 조방원 중에 조선 빼고는 약간 나머지 조방원전 아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력기기가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나오면서 약간 좀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주도주 빠지면 무조건 사는 게 맞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에 상반기는 압축이 돼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고객님들한테 하반기에는 종목수 늘어나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올라가는 종목수가 늘어난다. 포트에 담는. 포트에 담는. 왜냐면은
압축이 돼서 움직였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 구조조정 관련된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 갑자기 또 뭐 상법 개정 이후에 막 으쌰으쌰하다가 갑자기 또 양도세 얘기하다가 뭐 이상하면서 좀 살짝 좀 이상해지잖아요. 네. 금융교육을 좀 다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누구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노이즈가 생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근본 취지가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뭐 지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반기에 조방원 전의 어떤 핫한 드라마틱한 어떤 상승의 그림보다는 하반기는 그 상승폭 자체가 아무래도 좀 완만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걸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전력기기를 꺾는 거는 지금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사시되 빠지면 무조건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기기를 두 종목을 포트에 넣었었다가 사실 혹시나 싶어가지고 하나를 빼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그 폭합은 다를 것 같아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빠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더 빠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대표님은 뭐 워낙 좋아하셨던 종목인 건 제가 아는데 요번에 이 실적을 보고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예 자체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 들어올 때 비중을 좀 줄였어요. 네, 다들 다운사이징했습니다. 현금을 좀 늘려놨고 왜냐면은 지수가 올라왔는데 실적이 눈높이에 못 맞거나 아니면 약간 어차피 지금 저희가 관세나 아니면 또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오는 거 보고 변동성이 출렁일 것 같아서 개별 종목들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근데 이거 한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출렁이 오게 되면 저희가 한번 이제 고점에서 약간 좀 미끄러졌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쭉 들어가는 게 경우가 별로 없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눈치 보면서 뭐 실적이나 다음 도전들 쭉 보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 더 흔들릴 때가 나오거든요. 그때를 더 기회를 잡는 게 좋겠다 싶어서 늘려놓은 현금을 그럴 때 사죠. 보고 있던 종목들 거기다가 뭐 실적은 확인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큰 이상 없다. 근데 시장은 에이 이쪽들 그냥 또 그런 올라갔던 거 당연히 팔고 다른 데로 가야지. 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면 또 미끄러질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대응하기 위해서 차라리 현금은 그런 때 쓰자.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에 똑같습니다. 이쪽들도 거의 뭐 지금 어제 HD현대일렉트릭에서 나왔던 컨콜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관세 가지고 200억 더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2% 정도? 예, 정도 영향을 받았다. 영업이익률 쪽에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맞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이딴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불안한 거죠. 그런 게 자체가. 네, 그런 쪽인데 여기서 내용 중에서 또 잘 보시게 되면 북미, 중동 이런 쪽들 일반 수주되는 거 이상 없다. 그런데 유럽을 얘기하네요. 컨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이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예, 지금 목표치 달성할 것이다. 매출 목표치 3조 9천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달성 아주 무덤덤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이 그랬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라오기 전부터 같은 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무덤덤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항상 그 이상으로 다 지켰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번에 실적은 큰 변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항상 실적 때마다 뭐 컨센 대비해서 요만큼 덜 나왔다 요만큼은 아니지 한 10%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출렁이는 거는 또 이러고 있다가 기회 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력기기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조선도 잠깐 한상희 의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조선도 한번 짚어볼게요. 뭐 조선주도 그렇지만 조선 기자재도 둘 다 강세 보이는 모습인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 오늘 조선주도 장중에 좀 출렁거렸었어요. 근데 그게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출렁거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차손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한 300억 조금 안 되게 환차손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주는 다 문제가 될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들이 보니까 뭐 그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20만 한 4,000원, 5,000원 같은 게 갑자기 19만 5천 원으로 확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막판엔 다시 좀 회복이 되긴 했는데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00% 해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1,300원대 초반에 지금 일단 사업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회사의 목표치 대비로는 여전히 환율이 높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중이나 그 오션, 하나오션 쪽 같은 경우는 환해지 비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해지 안 한 쪽이 한 30-40% 내외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비중이 안 큰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그 1분기 때 보시면은 선표를 앞당기면서 공정계상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효과를 냈다고 해가지고 그게 소위 서프라이즈를 내는데 1조를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상선 믹스 되는 게 보면은 이제 고가 선박, 고가 수주한 선박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거의 4분기 되게 되면 저가 수주했던 건 거의 끝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1분기 때는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주가 급등했었어요. 근데 그거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상승이 이미 어느 정도 목에까지 차가지고 사실 조선 쪽도 홀드 의견을 낸 국내 증권사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LIG 넥슨도 또 홀드 의견 나왔고, 이런 이제 좀 상승폭이 큰 쪽에서는 예전하고는 좀 다른 패턴이죠. 그래도 사실은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홀드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눈높이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조선이 이번 사이클 자체는 길게 갈 사이클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그 길게 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 베이스를 갖다 미국이 깔아놓은 거거든요. 오늘 하나오션이 수주한 거 하나 공시가 나왔는데, 그건 하나시핑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쪽 회사로 최종적으로 많은 필리에 가가지고 엔진 장착해가지고 거기서 납품하는 구조거든요. 그게 뭐냐면 LNG 캐리어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쪽 LNG 캐리어에 대해서 기대만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엠팩 83이 아마 9월인가 10월에 최종적으로 CO2 배출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페널티 금액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체 수요 관련됐던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조선은 눌린다 그러면 기회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자재는 제가 오늘 한 군데 회사하고 컨퍼런스 콜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방 산업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다들 막 환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보니까 제가 오늘 통화했던 회사 같은 경우도 환율을 기준을 1,300원 정도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적 뉴스 이거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계속 긍정적인 그림을 나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쪽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조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 가지고 이번에 뭐 실적 어쩌고저쩌고 해서 조선 밀리잖아요. 사세요. 그거는 뭐 이제 환율 언제 저희가 환율 가지고 민감하게 따라서 그랬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됐고요. 예, 환율 때문에 흔들린다,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환율이 예전 수준으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돈 풀고 있는 거 생각하게 되면 환율은 예전에 봤던 거뭐 1,100원대, 1,200원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예, 아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럼 이번 3분기 때 요 기조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또 다시 긍정적으로 반응하겠네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건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조선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죠. 항상 조선 말씀하실 때는 항상 엔진으로 네. 마무리를 해주셨으니까 네. 애청자분들이면 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이 엔진이 좋아지게 되면 보통 조선 사이클이 옛날에는 끝나갈 때 보통 엔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좋다는 게 조선에서 부품이 좋은 거로 받아들일 거냐, 사이클의 후기로 받아들일 거냐는 나중에 아마 김민수 대표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어떤 거 할까요? 잠깐. 근데 지금 대표님이 갸웃갸웃 하시는 거라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해주십시오. 네, 해명 네. 그럼 해주십시오. 전자는 아닙니다. 네, 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엔진 회사들이 좋은 게 두 라인이에요. 네. 중국에서 수주받고 우리 것도 바쁘고 네. 이런 쪽들인데, 거기다가 친환경 엔진 바뀌는 쪽으로 나온다.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사이클이 연장이 되는 과정 쪽에서 계속 보게 되면, 거기다 또
후판 가격이 올라도 뭐 걱정 있겠습니까 이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게 되면 사이클 끝 무렵 쪽으로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선이 먼저 오르고 네. 엔진이 따라 오르는데 네. 결국은 폭이 비슷하게 요 전 사이클에서 끝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엔진이 덜 올랐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까지 인정을 하겠는데 네. 만약에 그럼 이게 똑같이 오르게 되면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은 그러니까 뭐 친환경 사이클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규정 다시. 근데 그거는 제가 10몇 년 전에 조선할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회의했을 때 네. 좀 더 강화되게 나왔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높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혹시나 그리고 또 아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계 자체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 발주 나오기 시작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솔직히 언제 암모니아 추진선 나올 그 수주할 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네. 벌써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업계가 알아서 미리 준비한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로존 주요 항구 쪽에서는 아마 9월부터인가 이제 페널티 부과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선이 됐던 그 기존의 벌크선이 됐던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령이 20년 이상 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LNG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프로젝트 진행되는 것만 가지고 미국 것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380대에서 450대 얘기를 해요. 네. 물론 그게 뭐 1년에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한 15년 내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어차피 중국에 줄 게 아니면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연평균으로 했을 때 한 30대 내외는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까지 놓고 이제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은 저는 조선은 중국이 미친 듯이 막 캐파 증설을 옛날처럼 해가지고 같이 죽자 하더라도 이게 영역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만 무리하지 않으면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사이클의 끝은 전혀 아니고 일단락 되고 다시 가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번 네. 말씀드려볼까요? 저 옛날에 그 빅사이클 있을 때 있잖아요.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대판 싸웠었어요. 왜요? 전화로. 목표 주가를 너무 터무니없이 올려놔가지고. 네. 근데 정말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꺾여가지고 작살이 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싸웠냐면 일단 첫 번째 저는 다 팔았는데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퉜을 때 뭐라고 다퉜냐면은 당신 말대로라면 앞으로 그 당시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 17년간 순이익이 그 당시에 2종가 3종가 났었는데 계속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냐고 거꾸로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때는 사실은 이상했었어요. 경쟁이 붙듯이 막 중국하고 막 중국에서도 막 터지고 있는 분위기고 막 이런데 덩달아 가지고 우리도 막 증설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국내에서 캐파 증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요. 미국에서 아무리 눈짓을 해도 지금 사실 현대중공업 별로 액션 안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어떤 액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가지고는 현지에 조선소를 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산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조선소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한화가 적적이라고 해서 한화가 전 세계를 다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 같은 경우는 모로코 같은 경우는 조선소 지어놓은 거 운영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진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을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캐파 증설 많이 하고 세계 1위, 2위 그 조선소 합쳐가지고 완전히 덩치 이따만한 거 하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2, 3위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공부 제일 잘하는 애 하나하고 반에서 10등 하는 애 둘 붙여놓고 앉아가지고 머리 맞대가지고 짜내가지고 해봤자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게 효율성이 나오려면 그러면 공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화장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시간이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요. 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바로 손절해 버리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짧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나 그래서 싶은데 저는 이 중에 2분기 네. 실적 시즌 어떻게 대응해야 저도 될까를 그걸 여쭤보려고 간략하게 했어요. 들으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아까 다 했는데요. 아니 실적을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실적을 확인하고 사도 되냐, 음. 확인하기 전에 사야 되냐를 여쭤볼게요. 지금은 아닙니다. 확인 전에 좋을 거는 그러니까
관심 종목이나 아니면 이게 선정은 해놓으세요. 자, 선정하는데, 이게 종목에? 이게 쭉 해놓으시는데 그걸 가지고 미리 사지 마세요. 아. 왜냐면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미리 아니 그런 건 있죠.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요만큼 사놨다가 그게 출렁인다 그러면 그때 대응을 하시든가 네. 그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먼저 대응할 만약에 지수가 지금 2,500선이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있다 보니까 다들 돌다리 두드리고 오늘도 이제 수급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이 현금을 가지고 잘 안 움직이네요 지금요. 네, 다들 이제 눈치를 이렇게 쓱 보고 그 매수 잡히는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거 보니까 다들 눈치 보는데 뭐 미리 먼저 이렇게 뛰어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짧게 이사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30초 같아요? 정도. 네, 저도 뭐 죄송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뭐 서프라이즈를 예상해서 공략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반응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고 싶습니다.